안녕하세요. 모엠 전지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절개 방식과 비절개 방식으로 채취한 모발들을 이식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주제는 3개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생착률, 두 번째는 밀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라데이션입니다. 이 주제를 제가 기획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찍더라도 상당히 긴 분량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절개 비절개에 있어서 생착률이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개 모발이 식으로 얻은 모낭의 경우는요, 모낭이 비교적 통통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절개로 채취한 모낭들은요, 비교적 날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개로 하면 조금 모낭이 통통하고 비절개는 조금 날씬하다, 그렇게 상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 보다 보면 절개로 수술하자고 권유받은 병원에서는 모낭이 더 통통하기 때문에 더 잘 생착이 돼서 생착률이 비절개보다 높다고 하던데요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오십니다. 물론 예전에 더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즘엔 이런 말씀을 점점 덜 하시는 추세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 의견도 납득은 갑니다. 예전에 발표됐던 논문에서는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비절개 방식이 많이 발전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으면서 비절개 테크닉이 의사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뚫어야 되고 어떤 펀치를 이용해야 되고 하는 지식이나 경험들이 공유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개로 통통하게 하는 생착이 비절개로 약간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는, 의사들의 테크닉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을 때 날씬한 비절개 모낭들은 아무래도 생착이 절개 방식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절개로 채취한 모낭은 날씬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요새는요, 비절개 방식으로 채취하는 의사들의 테크닉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0.9에서 1mm 정도의 두께 펀치를 가지고 비절개 채취를 하게 되는데, 이 정도 두께만 돼도요, 생착에는 충분한 두께입니다. 굳이 1.1mm, 1.2mm까지 펀치를 크게 해서 통통하게 채취할 필요가 없어요. 비절개 채취가 만약에 날씬해서 생착이 문제가 된다면 비절개 의사들이 모낭을 통통하게 채취하기 위해서 1.1mm, 1.2mm, 1.3mm 점점 크게 해서 채취를 해서 모발 이식을 한다면 사실 절개 모발 이식이랑 생착률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요새는요 0.8을 쓰기도 하고요 1.0mm 펀치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 얇은 펀치를 써서도 생착률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충분히 경험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비절개 의사 입장에서는 생착에 문제가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의 펀치를 이용해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0.8에서 1.0mm, 이게 절개로 채취한 거는 1.1에서 1.2mm까지도 가거든요. 왜냐면 절개는 돌려서 깎아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모낭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교적 조금 통통하게 분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작업이기 때문에 아주 날씬하고 일정하게 만들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하지만 비절개 같은 경우는 1mm 또는 0.8mm 펀치를 이용해서 일정하게 벽돌을 찍어내듯이 일정하게 모낭을 채취하게 됩니다. 얇은 분들은 조금 더 얇은 펀치로, 좀 머리가 굵다 그러면은 조금 굵은 펀치를 이용해서 모낭을 다치지 않게 하는 사이즈별의 경험이 충분히 누적이 됐기 때문에 환자분의 모낭 상태에 따라서 펀치 크기를 조절해서 채취를 잘 한다면 생착에 문제가 없는 충분한 두께로 대부분 채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이 있죠. 채취하는 그 의사의 테크닉과 경험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습니다. 너무 두꺼운 모발을 너무 얇은 모발로 채취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절개의 생착률이 높다라고 하는 주장처럼 모낭이 손상돼서 모발의 생착률이 높지 않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충분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채취 의사의 테크닉에 문제가 있지만 않다면 생착에는 충분한 두께로 일정하게 채취를 하고 이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개와 비절개의 생착률은 동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절개 비절개의 밀도에선 차이가 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낭 두께의 차이가 난다는 점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비절개 모낭이 약간 날씬하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애초에 이식을 할 때 약간 더 얇은 바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절개로 채취하면 약간 통통해서 바늘을 1.0mm 사이즈의 바늘을 이용해서 이식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비절개로는 조금 더 날씬한 모낭을 이식하기 때문에 0.9mm로 조금 더 바늘을 얇은 걸 사용해서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000개를 이식한다고 했을 때 1mm짜리로 일정하게 촘촘하게 심는 것보다는 0.9mm로 일정하게 촘촘하게 심는 것이 동일한 면적에 조금 더 밀도감이 높게, 그리고 모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조금 더 높겠죠. 그런 양상으로 비절개 모발 이식 수술의 밀도가 약간 더 높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있죠. 최고의 테크닉을 가진 의사가 수술한다면 비절개 모낭의 밀도가 약간 더 높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라데이션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개 방식의 특징은요,
보면요, 모낭이 통통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절개 방식은 이 모양으로 피부 자체를 통으로 절제를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굵은 모발이 많아야 되는데,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는 모발도 많이 필요한데 라는 그런 사람들마다의 필요한 모낭의 적절한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분들은 가는 모발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굵은 모발은 비교적 적게 필요하고, 남성분들은 무조건 굵은 모발이 많아야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절개 방식으로 나오면 통째로 떼내기 때문에 거기서 조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얇은 머리가 의도치 않게 많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심어야 되고, 예를 들어 여성분들 헤어라인 수술할 때 가는 모발이 좀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머리가 굵은 머리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절개로만 수술한다면 비교적 가는 모발이 조금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굵은 모발로 조금 더 많이 심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 방식은 가는 모발과 굵은 모발의 비율 조절이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절개 같은 경우는 애초에 뒷머리의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의사가 모발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채취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채취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 같은 경우는 굵은 모발 위주의 이식을 선호하다 보니까 같은 모수라도 비절개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절개는 나온 거 그대로 심어야 되지만, 비절개는 똑같이 3,000모라도 나 조금 더 굵은 모발을 더 채취해서 3,000개도 조금 더 볼륨이 많아 보이게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비절개로 약간 더 두꺼운 펀치를 이용해서 더 굵은 모발을 선별적으로 채취할 수 있어서 풍성한 표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가는 모, 뒤쪽에 굵은 모로 그라데이션을 잘 해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꼭 가는 모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앞에 두세 줄 정도, 많으면 네 줄 정도만 가는 모발 쓰면 되고, 뒤에는 굵은 머리로 심어야 안쪽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절개로 이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가는 모발은 이 정도 가늘고 굵은 모발은 이 정도 가는 모발을 채취할 수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비절개로 채취를 했을 때는 가는 모발은 조금 더 가늘게 채취가 가능하고 굵은 모발은 조금 더 굵게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모낭의 편차가 절개는 조금 적은 반면에 비절개 같은 경우는 가는 모발은 더 가늘게, 굵은 모발은 더 굵게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의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절개 방식으로 모낭을 채취하는 것에 조금 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절개와 비절개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모발 이식 수술의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첫 번째 생착률, 두 번째 밀도, 세 번째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주제로 찾아뵐 거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